자, 먼저 저녁 8시 이후로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3월 17일 날 고점이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떨어졌던 이유가 이란에 대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든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하락세를 또 보여줄 수밖에 없었었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 21선과 200일선 구간들 안에서 지지를 해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주말 동안에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이란의 전력시설을 타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어젯밤부터 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격을 닷새가 5일간 멈춘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었죠. 이때 8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또 보여줬었고요. 이로 인해서 같은 시간 동안 안에 이더리움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란 외무부에서는 트럼프와 전혀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또 했죠.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실시간 속보들은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은 전쟁 중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월 5일 날에도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졌었고 이에 맞받아치듯이 이란에서는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가 3월 5일이었었고요. 3월 5일 날 우리가 미국 증시 흐름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날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와 주는 게 흐름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때도 한번 쭉 올라와 줬었던 부분들이고 이 당시에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틀 만에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먼저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여기서 더 격화가 되었을 때는 미국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에 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당장의 내일 타격 가능성이 높았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뻥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말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종전이 돼서 25,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 이평선 구간들, 단기 이평선 구간들 모두 안착해 줬잖아요. 보통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 앞에서 2022년 7월달처럼 어떤가요? 모든 이평선들을 다 타고 있잖아요. 가격대가. 그럼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급락을 했던 위치들, 투매가 나왔던 위치가 바로 220만원대였는데 이때를 오히려 더 회복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만약에 종전이 마무리가 잘 되고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작용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투매가 나온 위치가 400만원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흐름대로 간다면 충분히 이 위치까지는 못해도 360만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나스닥이 과연 잘 올라와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어쨌든 200일선, 이 노란 색깔 선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0일선을 이미 이탈을 해버렸죠. 이전처럼 200일선 언저리에서 횡보하다가 올라와 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탈했다가 단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200일선 이탈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매번 이탈은 하지만 2025년도 3월달에 지금 이탈한 것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2025년도 3월달에 이탈을 했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게 200일선 위쪽에 안착을 해줬을 때는 사실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 당장에 종전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2월 달에 어쨌든 유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이 3월 달 같은 경우에 유가가 상승분들 최고점까지 해봤을 때는 대략 65에서 68%까지도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가가 단순하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물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이미 20에서 많게는 50% 넘게도 급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뭘까요? 물가가 과연 언제쯤 안정이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기가 있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2022년도 7월 달에 6월 달에 1차적인 반등이 한 차례 나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거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PI 인플레이션 6월달, 7월달치 보게 되면 어떤가요? 8%, 많게는 9%예요. 물가가 9%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쵸?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가가 진정되기 시작할 때가 8월달이었어요. 8월달. 8월달부터 해서 쭉쭉 떨어지죠. 9%에서 7%, 6%까지도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진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시적인 반등이든 뭐 단기적인 상승이든 어쨌든 상승세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는 물가 문제죠. 그리고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당연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파생된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상승세가 꾸준히 나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와줘야지만 강하게 반등 보이면서 빠르게 회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물가라는 게 지금 당장에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가 데이터라는 게 당장에 바로바로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CPI와 PPI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유가가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5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현재 단기적으로 우상향에 가면서 21선 타고 이런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현재 위치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일단은 유가가 지금 어쨌든 100불 위에서 계속 언저리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10%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불 구간에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100불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게 되면 어쨌든 물가에 반영돼서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유가가 여기서 70불까지 급락을 해줘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무조건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가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일본 은행에서도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4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4월 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물가에 대한 영향이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4월 말부터는 또 일본의 금리와 유럽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단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하나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링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독자 아닌 분들은 제가 다 강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정도만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보통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단타 추천 나가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급등했던 종목 20% 넘게 수익 봤던 TMC 수익 봤죠. 자, 이거 뭐예요? 해양 플랜트 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쪽에도 시추할 예정이다. 시추에 대한 수주 예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었던 뭐예요?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 넘게 또 이제 수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제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의 활기가 훨씬 더 높고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리움이 한참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바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체인링크, 에이브와 같은 코인들 그쵸? 그런 것들 노리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지금은 주식 시장이 떨어져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떨어질 때까지는 주식으로 단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든 10%든 20%든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고 저랑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코인, 걱정되시는 종목 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